뉴욕시 화려한 불빛 너머 평범하고 성실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뉴저지주의 조용한 교회 도시 노스버건에서 수십 년간 풀리지 않는 비행 접시 착륙 목격 조우에 관한 기묘한 소문이 떠돌기 시작했습니다. 1975년의 어느 날 깊은 밤 평생을 정직하게 살아온 한 남자가 정체불명의 비행물체와 기이한 키 작은 존재들을 조우하게 됩니다. 이후 줄을 잇는 이웃들의 목격담까지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로 가득 찬 노스버건의 UFO 연쇄 목격의 미스터리, 그 진실의 추적을 지금 시작합니다. 뉴저지주 허드슨 카운티 노스버건은 뉴욕시 강 건너편의 중상층이 살고 있는 교외 지역입니다. 이곳의 주민들은 근면하고 교육을 받은 전문직 종사자들로 현실주의적 성향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은 외계인과 UFO 목격담이 끊이지 않는 것이기도 합니다. 뉴욕 맨하탄에서 주류 판매점을 운영하던 조지 오바스키는 수십 년 동안 매일 밤 같은 길로 노스버건에 있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때는 1975년 1월 12일 새벽 3시경이었습니다. 그는 차를 몰고 노스버건의 노스 허드슨 공원을 지나던 중 갑자기 자동차 라디오에서 심한 잡음이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라디오 다이얼을 만지려고 몸을 기울인 순간 왼쪽 창밖으로 강렬한 빛을 발하는 비행물체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수직으로 밝은 창문들이 배열된 둥근 형태의 UFO였으며 특유의 윙윙거리는 소리를 내며 차와 같은 방향으로 비행하고 있었습니다. 비행물체와의 거리는 왼쪽으로 약 100피트 정도였습니다. 그는 차 안에서 창밖을 통해 비행물체를 뚜렷하게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오바스키가 속도를 줄이자 비행물체는 노스 허드슨 공원의 평평한 잔디밭 광장 상공에 정지하더니 이내 지상으로 부드럽게 착륙했습니다. 지름 약 30피트에 높이는 약 6피트 정도를 가진 팬케이크 모양을 한 대형 비행물체가 본인의 바로 앞에 착륙한 것입니다. 그가 숨을 죽이고 운전석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는 가운데 물체의 아랫부분에서 문이 열리더니 사다리나 계단 형태의 구조물이 땅을 향해 내려왔습니다. 이어 믿기 힘든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문을 통해 약 1m에서 1.1m 정도의 작은 키를 가진 외계 생명체가 약 10명이 줄지어 내려왔습니다. 그들은 모두 머리부터 발끝까지 몸에 딱 붙는 어두운 은색의 원피스 형태의 우주복을 입고 있었고 머리에는 헬멧을 쓰고 있어서 얼굴은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마치 훈련된 군인이나 연구원들처럼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습니다. 각자 손에 토양 채취용 도구를 들고 있었는데 땅으로 내려오자마자 허리를 숙여 공원의 흙과 잔디를 빠른 속도로 파내어 자루에 담기 시작했습니다. 오바스키는 비교적 가까운 거리에서 숨을 죽인 채 외계 존재들의 토양 채취 과정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이들이 자신을 전혀 신경 쓰지 않은 채 오직 토양 샘플을 수집하는 데만 열중하고 있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불과 3, 4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들 존재들은 스푼 모양의 도구로 매우 빠른 동작으로 토양 샘플을 채취하여 작은 주머니에 담고는 다시 비행물체에 탑승했고 문이 닫히자 UFO는 다시 특유의 윙윙 소리를 내며 수직으로 급상승하여 순식간에 북쪽 하늘로 사라졌습니다. 물체가 사라진 후 먹통이 되었던 오바스키의 자동차 라디오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정상적으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공포에 겁에 질린 채 완전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후 대대적인 현장 조사가 이루어졌는데 이 사건이 전 세계 UFO 연구가들이 주목을 받은 이유는 명확한 물리적 흔적이 남았기 때문입니다. 오바스키가 지목한 공원 현장에서는 실제로 직경 10에서 15cm 크기의 사각형 모양으로 흙과 잔디가 정교하게 파여나간 흔적 수십 개가 발견되었습니다. 마치 무언가로 찍어내듯 흙을 퍼간 자국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오바스키는 집에 돌아온 후에도 자신이 목격한 사건 때문에 죽을 만큼 무서웠다고 하면서 여전히 공포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는 차를 끓이고 나서 라디오를 켰고 아스피린 2알을 복용했습니다.
그는 사건 이후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아 이 사실을 주변에 쉽게 털어놓지 못하다가 자신이 겪은 일을 UFO 연구가인 버드 홉킨스에게 말했고, 홉킨스는 휴대용 녹음기로 그의 이야기를 녹음했습니다. 조지 오바스키는 1990년에 87세로 사망했습니다. 그가 사망한 이후 아들 프랭크 오바스키는 당시 아버지가 공포에 질려 있었으며 평생 정직하게 살아온 분이 노년에 이런 거짓말을 지어낼 이유가 없다고 회상했습니다. 아들 프랭크는 아버지가 전한 이야기를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그는 말하기를 아버지가 묘사한 것은 마법사가 만든 것 같은 거대한 물체였는데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으니 UFO라고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 물체는 내려왔는데 바닥에는 이상한 빛이 나면서 빛났습니다. 결정적인 것은 아버지가 마치 얼어붙은 듯 공포에 질렸다고 묘사한 것입니다. 프랭크는 아버지와 함께 현장에 갔는데 그는 아버지가 현실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아버지가 왜 그렇게 비합리적으로 보이는 이야기를 고집하는지 이해하기 어려웠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증명하거나 반증할 수 없거나 일상생활과 관련 없는 일에는 별 관심을 보이지 않았는데 이 사건은 그가 보기에 그런 범주에 속했습니다. 일상생활과는 전혀 맞지 않는 이야기였기에 아버지에 대한 제 지식과 아버지가 들려주신 이야기를 어떻게 조화시켜야 할지 몰라 애를 먹었습니다. 아버지는 말하기를 나는 할 수 있는 한 정직하고 성실하게 오래 살았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프랭크는 아버지께서 사람이 70년 넘게 그렇게 살아오다가 갑자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지어내어 모든 걸 망쳐버릴 리는 없다라고 말씀하셨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평소에 겁이 많았는데 뉴욕의 주류 판매점에서 강도를 많이 당해 공포가 어떤 것인지 알고 있었고 그런 공포에 많이 대처해왔지만 그는 이 사건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겁을 먹었다고 말했습니다. 주변인들의 증언에 의하면 아버지는 평소 이성적이고 정직한 인물이었기에 가족과 주변 사람들은 그 이야기에 큰 충격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UFO 조사관인 버드 홉킨스는 그 이야기를 다른 목격자들과 함께 교차 검증하려고 노력했는데 그 중에는 공원 건너편 스톤헨지 아파트 건물에서 일하는 경비원도 있었습니다. 버드 홉킨스는 공원 건너편 아파트 경비원으로부터 공원에 UFO가 내려와 착륙하는 것을 목격했다는 증언을 확보했습니다. 그는 비행 접시 형태를 묘사했는데 오바스키의 묘사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빌리지 보이스 신문에 오바스키 이야기를 쓴 후에도 버드 홉킨스는 다른 목격자들을 계속 찾았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공원 근처 아파트에 살던 한 주민이 같은 날 새벽 공원 상공에서 밝은 빛을 내는 거대한 원반형 물체를 목격했다는 교차 증언이 확보되었습니다. 또한 인근에 살던 한 가족이 5블록 떨어진 곳에 살고 있었고 창밖으로 약 12m 높이에서 비스듬히 내려오는 물체를 목격했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그 물체가 마치 창문을 들여다보는 것 같았다고 묘사했고 가족의 아내는 몸이 아팠지만 밖으로 뛰쳐나갔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잠옷차림에 맨발이었고 아버지와 아이들은 뛰쳐나가 그 물체를 따라 거리로 나갔습니다. 지역 학교 교사인 앤 카를로비치는 사건 다음 날 딸과 친구들이 소프트볼 경기장 근처 공원 잔디밭에서 UFO가 남긴 탄 자국과 링 모양의 흔적을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이 사건 이후 뉴저지주 노스버건 주민들은 여러 차례에 걸쳐 수십 개의 UFO를 목격했다고 보고했습니다. 1986년 7월 6일 월스트리트 투자자 론니와 예술가 나네타 나피는 스톤헨지 아파트 단지에 있는 나네타의 테라스에서 석양을 감상하고 있었습니다. 론니는 당시 상황에 대해 말하기를 저는 저게 뭐지라고 말하며 하늘을 바라보았는데 아무런 소음 없이 상공에 멈춰있던 타원형의 거대 물체를 목격했습니다. 우리는 눈으로 그것을 쫓으며 무엇인지 추측해 보았습니다.
만약 모터 소리라도 들렸다면 의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물체가 너무 조용하고 거대한 물체였다는 사실이 제 관심을 더욱 끌었습니다. 그냥 무시했을 수도 있었겠지만 타원형이었고 아래쪽에 두세 쌍의 불빛이 있었습니다. 그 물체는 5에서 10분 동안 하늘에 가만히 떠 있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엄청난 속도로 남쪽으로 사라졌는데,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곧이어 군용기가 그 뒤를 뒤따라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나네타 나피는 말하길 저는 그것을 받아들이거나 믿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부정했습니다. 하지만 그 물체는 합리적인 이유가 없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다음날 이 UFO 목격담이 언론에 보도되었고 나네타는 지역 당국에 신고한 사람 중 한 명이 아니었습니다. 2년 후인 1988년 성 패트릭 데이 때 뉴저지 같은 지역에서 디스크 자키인 데이브 델리아는 차를 몰고 집으로 가기 위해 노스 허드슨 공원 도로를 운전하던 중 하늘에서 무언가를 발견하고 차를 세웠습니다. 그는 서 있는 동안 그것은 점점 더 가까워졌습니다. 아무 소리도 없었지만 흰색과 녹색 불빛이 빛나는 다이아몬드 형태의 조용한 비행물체를 목격하고 차로 돌아가 몇 마일 동안 고속도로를 따라 UFO를 추적하며 비행체의 모양을 관찰했습니다. 델리아가 1988년에 목격했다고 보고한 지 5년 후 1993년 앞서 오바스키 목격담에 회의적이었던 또 다른 주민인 앤 카를로비치와 그녀의 사위 조 바스는 안개가 짙은 날 금속 재질의 비행선 모양을 한 거대한 타원형 물체를 목격했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상황에 대해 그녀는 말하길 와 저게 뭐지? 라고 생각했습니다. 아주 천천히 움직이는 것 같았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다 차를 돌렸더니 사라져 버렸어요. 집으로 돌아왔는데 사위와 딸이 있었고 사위는 저도 봤어요. 섬뜩한 빛이 났는데 금속처럼 보였고 형광등처럼 밝은 빛으로 환하게 비춰져 있었습니다. 비행선 같은 물체였는데 길쭉한 타원형 구체 같았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날 신문에는 안개로 인해 당일 모든 비행기의 운항이 금지되었다고 하는 기사를 읽었다고 기억한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본 것이 일반 비행선이 아님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UFO 분류법을 고안한 J. 알렌 하이네크 교수와 협력했던 필립 인브로그는 5년간 미 동부에서만 7,000건 이상의 목격담을 수집했으며 목격자 중에는 경찰, 조종사, 변호사, 교육자, 과학자, 기업의 임원들 등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이들이 많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들은 축구장보다 큰 물체가 머리 위로 날아가는 것을 목격했다고 말했습니다. 심리학자인 휴버트 돌레잘 교수는 UFO 신봉자들이 보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 착각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어둡거나 먼지가 많은 환경에서는 시각적 구조가 부족해 착시 현상이 일어나기 쉽다고 지적합니다. 게다가 목격자가 근시인지 여부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현대인들이 우주여행에 대한 동경이나 대중적인 유행에 편승하려는 심리효과 때문에 특별한 존재가 되고 싶어 UFO 현상을 믿게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컬럼니스트인 셀리 디어링은 노스버건에서 성장했고 수십 건의 지역 UFO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녀는 말하기를 외계인과 UFO에 대한 믿음은 터무니없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너무 쉽게 UFO라고 단정짓는데 제가 보기에는 너무 성급한 판단입니다. 우리가 목격하는 많은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저 믿고 싶어하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이성적인 설명을 찾기 전에 외계인이라는 결론으로 너무 쉽게 도약한다고 말했습니다. 돌리잘 교수에 따르면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들은 70년대 공상과학 소설의 유행이 현실과 혼동을 일으켰을 수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또한 유행에 편승하는 현상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소개한 목격 사례의 내용은 미국 뉴저지주 노스버건 지역에서 발생한 연쇄적인 UFO 목격담과 이에 대한 증언과 관련 전문가들이 상반된 시각을 비춰본 흥미로운 목격 사례입니다. 1975년 뉴저지주 노스버건의 허드슨 공원에서 평범한 주립 판매점 사장인 조지 오바스키가 목격한 비행물체와 소인형 생명체들의 토양 채취 사건은 당시 지역사회와 UFO 연구가들에게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이 사례는 1975년부터 1993년까지 미국 뉴저지주 노스버건 지역을 뒤흔들었던 전설적인 UFO 목격 사건입니다. 평범한 주류점 주인이었던 조지 오바스키 충격적인 외계 존재 목격담을 시작으로 월가 투자자, 예술가, 지역 교사에 이르기까지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주민들이 생생한 증언이 이어졌습니다. 조지 오바스키 노스버건 사건은 외계 생명체가 단순히 지구를 관찰하는 것을 넘어 직접 착륙하여 환경 샘플을 채취해간 구체적인 행적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케이스로 오늘날까지 연구되고 있습니다. 노스버건의 사례들처럼 인간이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을 마주했을 때 이를 심리적, 사회적 측면으로 해석하려는 날카로운 회의적인 시각과 충돌하게 됩니다. 주목할 만한 점은 목격자들이 사회적 지위가 안정적이고 이성적 판단을 하는 지극히 평범한 이웃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UFO 연구가인 필리 임브로는 목격자들 중 경찰관, 조종사, 변호사, 교육자, 대기업 임원 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목격담을 단순한 관심 고조용 거짓말이나 정신적 이상으로 치부하기 어렵게 만드는 지점입니다. 인간은 거짓을 말함으로써 얻는 이익보다 사회적 평판을 잃는 손실이 더 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본 진실을 증언하려는 강한 욕구를 가집니다. 반면 인간의 착시와 심리적 현상으로 해석하려는 회의론자들의 주장은 시각적 결함에 의한 지각적 현상이거나 인간의 심리적 갈망이 UFO라는 대중적 트렌드에 동조하게 만들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인간은 자신이 경험한 주관적 진실을 의심받을 때 깊은 고통을 느낍니다. 반대로 이성적 관점은 객관적 증거가 없는 현상을 결코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을 주장합니다. 다음 편은 프랑스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한 여성이 외계 존재를 근접 조우한 흥미로운 사례를 소개합니다. 시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